첫 번째로 뭐 볼 거냐면 7단원의 112쪽 유형 1번인데 합의 법칙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너무 쉬워서 사실은 문제 푸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 근데 첫 번째 거 볼까요? 753번.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서로 다른 주사위 두 개 던져가지고 르네 수의 합이 4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찾으래요. 주사위 두 개를 던져서 합할 건데 4의 배수가 되는 거 찾으래. 어쩌면 좋아? 합이 4인 경우, 8인 경우, 12인 경우로 분류를 하는 거죠. 경우가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푸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뭐 두 가지가 아니지. 여러 가지 있을 텐데, 합이 실제로 4인 경우, 8인 경우, 12인 경우로 분류를 한다고요. 저거대로 분류해서 경우수를 따로따로 찾은 다음에 더 한다는 거지. 왜냐면 이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테니까. 그죠? 합이 4인 건 1 더하기 3일 수도 있고 2 더하기 2일 수도 있고 3 더하기 1일 수도 있어요. 서로 다른 주사위라고 했으니까. 8인 경우는 2 더하기 6, 3 더하기 5, 4 더하기 4, 5 더하기 3, 6 더하기 2 이렇게 있을 거고, 12인 경우는 6 더하기 6 이렇게 하나 있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전체 경우가 9가지야가 되는데 꼭 이렇게 풀어야 되나? 그건 아니야. 예를 들면 이런 것도 가능해요. 서로 다른 주사위 두 개라며. 그럼 1번 주사위가 어떤 눈이 나왔느냐를 가지고 분류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좋은 풀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푸는 방법이. 그죠? 첫 번째 주사위가 1이 나왔대. 두 번째 주사위에 들어올 수 있는 숫자 누구예요? 3 들어올 수 있죠. 또 3밖에 없냐? 4의 배수? 3밖에 없죠. 3 하나밖에 안 되네요. 첫 번째 주사위가 2야. 그럼 두 번째 주사위는 2여도 되고 6이어도 되잖아요. 3이 왔대요. 1이어도 되고 5여도 돼요. 4가 왔으면 4여야 돼요. 5가 왔대요. 3이어야 되나요? 6이 왔대요. 2하고 6이랑 이렇게 두 가지가 돼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다. 이렇게 셀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무엇을 기준으로 분류하는지만 명확하게 잡아내면 그 뒤로 분류해서 세는 건 여러분 자유롭게 셀 수 있고요. 당연히 해설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문제에서도 보면 합이 4의 배수라며. 그럼 합을 가지고 분류하는 게 이상적이지. 그지? 근데 꼭 저렇게 해야 된다는 보장은 없다고요. 이렇게 분류해서 문제 푸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렇게 간단한 건 뭐로 분류해야 될지 눈에 보일 텐데 복잡하게 생긴 건 그러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 기준에 따라서 분류를 하자니 너무 복잡해. 그렇다면 다른 기준으로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해 보시라는 이야기예요. 쭉쭉 넘어가서 유형 4번 가볼게요. 약수의 개수랑 약수의 총합 구하세요인데, 약수의 개수 어떻게 세는지 알죠? 알죠? 지금 문제에 나온 건 48이라는 숫자의 약수의 개수랑 총합 물어봤는데, 약수의 개수 세려면 뭐 해야 돼요? 소인수분 해야죠. 얘는 2가 4개, 3이 하나 있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이거 약수 몇 개 있다? 10개 있다. 왜? 어째서? 왜? 경우의 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경우의 수를 생각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내가 지금 2가 4개 있고 3이 하나 있는 거야. 얘네들 중에 몇 개를 꺼내가지고 곱한 게 약수잖아요. 그지? 그런데 두 가지로 분류하자는 거지. 2라는 숫자 하고 3이라는 숫자. 이 2와 3의 경우를 따져보면 2라는 건 안 뽑을 수도 있고요. 총 4개까지 뽑을 수 있어요. 2가 4개 있으니까. 즉 2라는 숫자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가 5가지 있다는 거야. 총 4개가 있기 때문에 안 뽑는 것부터 해서 4개까지 총 5가지 경우가 있고, 3도 마찬가지. 3이 하나 있기 때문에 안 뽑을 수도 있고 하나 뽑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각각의 소수마다, 소인수마다 4개 있으면 여기에 한 가지 더,
하나 있으면 한 가지 더. 그래서 각각의 소인수마다 쓸 수 있는 경우의 수가 5가지, 2가지니까 곱해서 10가지다.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약수의 총합은 어떻게 구하죠? 이거 등비 수열할 때 했을 텐데. 1 더하기 3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8 더하기 2의 0제곱, 2의 1제곱, 2의 2제곱, 3제곱, 4제곱.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죠? 약수의 총합도 알아두시면 좋고, 가끔 약 올리려고 약수의 총곱 이런 것도 나오거든요. 인상 쓰지 말고. 아, 이거 똑같이 2가 몇 번 쓰이는지 해볼까? 약수 전체 곱. 도대체 2가 몇 번 쓰였을까? 10번? 20번. 왜 20번? 3의 0제곱인 애가 2의 0, 2의 1, 2의 2, 2의 2, 2의 2의 0, 2의 1, 2의 2, 2의 3, 2의 4. 총 2가 10개 쓰였어요. 3의 1제곱인 애도 똑같이 10개 쓰였다고요. 약수 중에 3이 0을 가진 애가 얘를 다 곱하면 10개, 3이 1을 가진 애다 곱해도 2가 10개 해서 20. 그지? 약수 중에 3의 0제곱을 달고 있는 애가 2의 0제곱, 2의 1제곱부터 2의 4제곱까지가 있고 그거 다 곱하면 2를 10개 썼을 거라고. 마찬가지 3의 1제곱인 애도 똑같은 패턴으로 10개 썼을 테니까 총 곱은 2가 20개 있을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3은 몇 개 있겠어요? 3은 5개. 그죠? 많아봤자 한 개밖에 없는데 2의 0제곱인에도 3 하나 쓸 수 있고요. 2의 1제곱인에도 하나 쓸 수 있고요. 2의 제곱인에도 하나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3은 5개 이렇게 생겼다고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세보시면 돼요. 넘어가서 768번. A, B, C, D 네 사람이 각자 책 한 권 가지고 와서 바꿔 읽을 건데 자기가 가져온 책은 읽지 않을 거래요. 바꿔 읽는 경우의 수를 찾아보세요입니다. 이거 원래 모자 문제예요. 모자를 왜 모자 문제라고 하는지 몰라. 그냥 이 문제가 유명해진 첫 번째 문제가 모자여서 그래요. 얘는 책을 가져왔는데 원래 모자를 쓰고 오는 거야. 모자를 쓰고 와서 문 앞에 걸어뒀다가 집에 갈 때 남의 거 쓰고 가는 거예요. 미쳤죠? 그런 경우 몇 가지인지 그 얘기예요. 그런 경우에서 몇 가지 있을까 합니다. 몇 가지일 것 같아요? 그냥 다 그래야지. 그냥 다 그래야 돼요. 사람이 A, B, C, D가 있어요. 자기 모자를 소문자로 표시해 볼게요. 남의 거 쓰고 간대요. 그럼 A가 먼저 쓴다고 보면 봐봐. 얘는 B를 쓸 수도 있고 C를 쓸 수도 있고 D를 쓸 수도 있어요. 이거 수영도 그릴 땐 항상 이 생각 해야 돼. 뭘 생각하냐면 A가 이 모자를 썼을 때랑 이 모자를 썼을 때랑 이 모자를 썼을 때 뒤에 오는 경우의 수가 같을까 다를까? A가 이거 썼을 때랑 이거 썼을 때랑 이거 썼을 때 뒤에 오는 경우의 수가 같아 달라? 달라? 같대. 네가 지고 있다. 캐스팅 보트. 같아 달라? 같아요. 같대요. 넌 왜 달라? 어? 해보면 되지. A가 B일 때 방법이 없어. 다 하는 거야. 유형의 제목이 그거잖아. 수용도를 이용해서 경우의 수 세보려며. 그림 그리란 이야기지. 얘는 A도 되고 C도 되고 D도 돼요. 그리고 B, A면 C, D가 남았잖아요.
얘가 D를 가져가야 되고 얘가 C를 가져가야 돼. 그지? B, C면 A, D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얘가 D고 얘가 A일 수밖에 없고 B, D니까 얘가 A고 얘가 C일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 이제 A가 C의 모자를 쓰고 갔으면 남는 게 A, B, D인데 B는 지 거 못 쓰잖아. 그러니까 얘가 지금 A랑 D가 남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왠지 다른 것처럼 보이잖아요. 계속 진행을 해보면 요거 지금 A, C를 썼으니까 남는 게 B, D고 각자 하느라 정신이 없죠. 하세요. 좋아요. 결과가 나랑 똑같기만 하면 되지. 아이고 이거 됐으면 보기 불편하잖아. 총 몇 가지? 9가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그래서 답은 9예요. 근데 아까 처음에 했던 질문. A가 어떤 모자를 쓰냐에 따라서 D에 오는 경우 수가 달라져 안 달라져? 안 달라지네요. 해보니까. 달라질 것 같은 느낌이 왜 들었냐면 모자를 씌우는 순서를 내가 고려했기 때문에 그래요. A 다음에 B가 모자를 쓴다고 하니 얘가 B를 썼을 때랑 얘가 B 아닌 거 썼을 때 경우의 수가 달라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전체적으로 보자면 아니 내가 네 걸 쓰는지 얘 걸 쓰는지 얘 걸 쓰는지에 따라서 경우의 수가 달라지면 안 돼. 첫 번째 사람이잖아. 내가 뭘 쓰고 하든 랜덤인데 경우의 수가 달라질 리가 없잖아요. 그죠? 상관이 없으니까. 요거 두 개만 따져보면 다를 것 같아 싶지만 끝까지 다 가서 보면 결과적으로는 달라질 리가 없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얘도 물론 해설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 찾으라고. 근데 사실은 다 찾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면 A가 어떤 모자를 썼느냐에 따라서 D에 오는 경우 수가 달라질 리가 없어. 확신이 들면 A가 B 썼다고 치고 경우의 수를 세. 그 다음 뭐 한다고? 곱하기 3 한다고. 이렇게 해서 처리하시면 된다고요. 오케이? 옆으로 갈게요. 지불하는 와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지? 지불하는 방법의 수와 지불하는 금액의 수입니다. 지불하는 방법 지금 보시면 100원짜리 2개, 50원짜리 3개, 10원짜리 4개. 100원짜리가 2개, 50원짜리가 3개, 10원짜리가 4개. 자리가 없겠는데. 보이겠지? 요렇게 있대요. 지불하는 방법이랑 지불하는 금액은 뭐가 차이가 나냐면 100원짜리 1개를 지불하는 거랑 50원짜리 2개를 지불하는 건 지불하는 방법은 다른 거예요. 지불하는 금액은 같은 거예요. 그죠? 네. 돈이라는 건 작은 단위를 모으면 큰 단위로 바뀌잖아요. 방법은 완전히 다른 거야. 그지? 이 10,000원짜리 100개 주는 거랑 100원짜리 10,000개 주는 건 다르잖아요. 100원짜리 10,000개 엿먹으라지. 우리 선배 중에 그런 사람 있어요. 실제로. 저 요즘 대학 등록금이 얼마지? 대학생이 아니어서 잘 모르는구나. 내가 한참 대학 다닐 때 등록금이 막 올라가고 있었어. 그러다가 갑자기 반값 등록금 이러면서 훅 내려왔잖아. 그래서 이제 다시 내가 다닐 때랑 비슷해졌어. 내가 대학 다닐 때도 내가 처음 입학할 때 한 300 넘었거든. 그리고 졸업할 때쯤에 한 500쯤이었어. 미쳤지. 요즘 그 정도 하는 것 같아. 등록금이 너무 많이 올라가잖아.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당연하지. 엄청 비쌌어요. 엄청 비쌌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없잖아. 데모밖에 할 게 없지. 그래서 그 일환으로 선배가 그 4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은행 한 3개 정도를 돌아서 동전으로 다 바꿨어. 그 4만 개를 일일이 다 세가지고
리어카로 푸대에다가 은행에 가면 푸대로 주는데 다 안 바꿔줘. 은행도 필요하잖아 동전이. 다 안 바꿔준다고. 한 100만 원 정도는 뭐 100원짜리 500원짜리 어떻게 섞어가지고 바꿨는데 그러니까 한 방에 안 되니까 은행 막 3-4개를 돌았지. 그래서 리어카를 싣고 가다가 자빠지지 그런 건 원래. 그래서 도착했는데 네. 좀 모질랐어. 몇백 원. 아무튼 졸라 무거워. 진짜. 리어카 까득이야. 토할 것 같아. 나도 밀었어. 그런 거 하지 마. 하라고 해도 당연하지. 그때도 그냥 카드로 긁었어 다들. 누가 돈 은행 가서 내든지 하지. 그걸 누가 바꿔가지고 학교에 가져가냐고. 이제 퍼포먼스지 일종의. 이만큼 많은 돈이다. 등록금이. 그냥 카드로 긁으면 찍이고 수표로 되면 그냥이고 뭐 계좌이체하면 그냥인 것 같지만 동전으로 바꾸면 리어카 하나야. 이걸 보여주려고 그걸 끌고 학교를 막 돌아다닌 거야 그냥. 이 학교 가서 여기 이 은행 가서 이만큼 이 은행 가서 이만큼 해서 가득 싣고 막 다니다가 막 자빠지고 막 돌불에 걸리고 막 오. 아무튼 방법은 다른 거다. 금액은 같지만. 그래서 문제에 다시 와서 보면 100원짜리랑 50원짜리랑 10원짜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애들을 가지고 지불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건데 지불하는 방법은 금액을 신경 안 써도 돼. 100원짜리 하나랑 50원짜리 두 개는 다르다고 어차피 생각할 거기 때문에 마치 뭐와 똑같냐면 약수의 개수 세는 거랑 똑같아요. 100원짜리는 100원짜리 나름대로 지불하는 방법이 있어. 몇 가지 있냐면 3가지 있다고. 안 줄 수도 있고 하나 줄 수도 있고 2개 줄 수도 있고. 50원짜리는 50원짜리 나름대로 경우의 수가 4가지 있어요. 10원짜리는 지 나름대로 경우의 수가 5가지 있어요. 그래서 지불하는 방법의 수를 한번 찾아보세요 라고 하면 이때는 약수의 개수를 세는 거랑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다고 한 이유는 조금 달라. 뭐가 다르다? 1을 빼야 돼. 1을 왜 뺀다? 아무것도 안 내는. 그지? 약수는 하나도 소인수를 하나도 안 뽑으면 1이라는 약수가 있거든. 근데 지불하는 방법은 동전을 하나도 안 주면 그건 지불하는 게 아니잖아. 그지? 빵원은 지불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는 뺄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럼 지불하는 금액은 이 중에 겹치는 애들이 있다는 거야. 누가 겹쳐? 100원짜리 하나랑 50원짜리 2개. 작은 단위의 돈을 모아서 큰 단위가 될 수 있으면 겹치는 거야. 만약에 이거 50원짜리가 만약에 한 개밖에 없어. 그럼 이건 지불하는 방법이나 금액이나 똑같아요. 겹치는 게 없잖아요. 그지? 근데 50원짜리가 3개나 있기 때문에 50원짜리가 모아져서 100원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겹치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야. 그럼 그 겹치는 경우를 없애기 위해서 어쩔 거다? 큰 돈을 작은 돈으로 환전할 거다. 작은 돈을 큰 돈으로 바꾸시면 안 돼요. 큰 돈을 작은 돈으로 바꿔야 돼요. 오케이? 그렇게 하고 나서 지불하는 방법을 찾으면 그 방법의 수는 금액의 수랑 어차피 똑같아질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작은 단위의 화폐를 모아서 큰 단위가 되는 경우잖아요. 지금 3개나 있으니까 이런 경우를 어떻게 할 거다? 저 100원짜리 2개를 다 50원짜리로 바꿔서 50원짜리 7개와 10원짜리 4개다 라고 생각을 할 거고, 그러고 나면 7 더하기 1이랑 4 더하기 1에서 1을 뺄 거다 라는 이야기가 돼요. 이때는 어차피 큰 단위의 화폐가 없으니까 모아서 겹치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왜 큰 단위로 안 바꾸고 작은 단위로 바꾸냐면, 만약에 50원짜리가 3개가 아니라 2개였다고 쳐봐요. 그럼 이것도 어쨌든 50원짜리 2개가 100원이랑 겹치기 때문에 지불하는 방법이랑 금액이 달라지게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얘를 100원짜리로 바꾸잖아요. 그럼 이제는 50원을 지불할 방법이 없어요.
50원짜리 두 개가 있는데 얘를 100원짜리 다 바꿔버리면 50원을 지불할 방법이 없다고. 거슬러 받는 건 없으니까. 그래서 큰 돈을 작은 돈으로 쪼개야 돼요. 오케이? 아무 때나 다 하는 거 아니고 작은 단위를 모아서 큰 단위가 되는 경우에는 큰 단위를 쪼개서 작은 단위로 바꾼다. 그 다음에 지불하는 방법의 수를 세시면 그게 금액의 수랑 똑같아진다. 그런 이야기예요. 넘어가서 색칠하는 경우의 수 가볼게요. 77, 야,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 777 볼까요? 원래 779를 보려고 했는데 779 말고 777을 봐야겠네요. 각 영역에 색을 칠할 건데 총 4가지 색이 있거든요. 같은 색 중복해서 써도 되는데 인접한 영역은 다른 걸로 칠하래. 지금 그림이 약간 이런 식으로 잘라져 있어요. 그죠? 이 인접한 영역에 색을 칠하는 경우에는 이거 그냥 외우세요. 인접한 게 많은 영역에 먼저 칠하는 거야. 아무 데나 막 칠하는 거 아니고 이거 A여서 여기부터 칠하는 게 아니고 A가 인접한 게 제일 많으니까 여기부터 칠하는 거라고. 그 다음 돌아가면서 칠하는 거예요. 인접한 애들. 막 여기 막 이렇게 칠하시면 안 되고요. 실제로도 해보면 봐봐요. A에 먼저 색을 칠하잖아요. 그 다음에 A에 칠했으니까 이렇게 돌아가면서 B, C, D 색을 칠할 거거든요. A에 칠할 수 있는 경우 수 몇 가지 있다? 4가지 있다. 각각의 경우마다 뒤에 오는 경우의 수 똑같잖아요. 어차피 그죠? 이제 곱하기로 해결하면 되죠. B에는요. 여기에 색깔 하나 칠했으니까 요 색깔 피해서 이렇게 돼요. C는요. 요거 색깔 2개 칠했잖아요. 둘 다 인접한 거니까 그거 2가지 빼고 2가지예요. D는 어때요? 이렇게 2가지 색깔 피해야죠. 얘랑은 같아도 돼. 인접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2가지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근데 이 똑같은 걸 반항심에 이렇게 칠해볼 거야. B부터. B, C, D에 이렇게 칠할 거예요. B에 칠하는 경우 몇 가지? 4가지요. C는 몇 가지? 3가지겠지. D는 몇 가지? 3가지죠. 똑같이 그려볼까요? A, B, C, D. B에다 먼저 색을 칠했다고요. 그 다음 C에다 색을 칠한다고요. 그럼 D에 칠하려고 보니까 인접한 건 A랑 C랑 2개인데 C만 칠해져 있잖아. 이거 3가지예요. 그럼 A에 칠할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 모른다. 그죠? 뭘 나눠야 돼? 얘네들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잖아요.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 여기다 칠하려고 보니 얘네들이 같으냐 다르냐에 따라서 경우의 수가 달라진다는 거야. 그지? 여기서 멈추고 다시 앞으로 와야죠. B랑 D가 같은 경우 B랑 D가 다른 경우로 나눌 거라고요. 그래서 B랑 D가 같은 경우면 여기까지는 어차피 똑같을 거고 여기에 와서 B랑 D랑 같은 색이라면 그럼 여기 경우 한 가지 있어요. 같은 색 칠할 거잖아. 이렇게 칠했다고. 그럼 A에 칠할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있어요? 2가지 있죠. 인접한 건 3개인데 2개가 같은 색이니까 여기 2가지가 있어요. B랑 D가 다른 경우에 여기 몇 가지 있겠어요? 2가지 있겠죠. 4가지, 3가지에 얘는 이거랑 다른 색 칠해야 되는데 이거랑도 다른 색을 칠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3가지가 된 이유는 이거 2개 합쳐서 3가지였을 테니까. 이 뒤에 오는 경우의 수가 달라서 지금 찢은 거잖아요. 그죠? 2가지예요. 그럼 여긴 몇 가지 와요? 얘네 둘도 다른 색이고 이것도 당연히 다른 색이니까 경우가 한 가지밖에 오지 않는다예요. 그래서 얘랑 얘랑 더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뭐부터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간단하게 끝날 수도 있고 복잡하게 생겼을 수도 있고 마지막 문제 같은 경우엔 당연히 가운데부터 칠할 텐데 A부터 돌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경우를 나누어서 풀게 될 거예요. 9시 끝내야 되는데 말만 빨라지고 이제 사람 줄 세울 거야.
2명, 3명 할까? 다 2명, 3명이네. 3명, 4명 해야겠다. 남학생이 3명 있고요. 여학생이 4명 있어요. 일렬로 줄 세울 거야. 경우 몇 가지? 7팩. 7팩. 오케이? 남자애들끼리 이웃해서 줄 세울 거야. 이웃한다는 건 다 붙어 있다는 소리예요. 3명인데 요렇게 있으면 이웃한 거 아니야. 특별하게 말 없으면 요렇게 생긴 게 이웃한 거예요. 남학생이 3명 이웃하게 줄 세울 거야. 경우 몇 가지 있을 것 같아요? 아, 셋이 이웃하니까 이거 3명 묶어야지. 남자 3명 묶어가지고 니네 한 몸이야. 더럽지만 그렇게 해놓고 나면 한 명에다가 4명이어서 5명이 줄 서는 것처럼 생겼고, 그러고 나서 남자 3명이 자기들끼리 줄 설 거 아니야 또.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네요. 그죠? 오케이? 그래서 이웃하는 애들끼리는 묶어서 하나인 것처럼 줄을 세우고 나서 자기들끼리 줄 서는 경우만 나중에 따로 곱할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남학생들이 이웃하지 않게 줄 서는 방법. 이거 빼면 안 돼. 빼면 안 되는 이유는 남자애들이 다 붙어 있을 수도 있고 다 떨어져 있을 수도 있는데 중간에 이런 애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웃하지 않았으면 좋겠어는 이거야. 이웃했으면 좋겠어는 이거고, 이웃하지 말아요는 이거기 때문에 중간에 이런 애들을 고려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에서 빼시면 안 돼요. 이건 따로 생각하는 건데, 이웃하지 않아요는 우리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제한이 걸려 있잖아요. 남자애들은. 그러면 보통은 제한 조건이 없는 애들을 먼저 줄 세우고 이 조건에 따라서 나머지 애들을 세우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애들끼리 이웃하지 말려면 냄새 난다고 싫대 서로. 그럼 여자애들을 먼저 세우는 거예요. 그럼 여학생 4명이 이렇게 줄을 서죠. 그럼 얘네들이 이제 뭐가 돼? 칸막이가 되는 거야. 그럼 남자애들은 자리가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사이사이에다가 양 끝까지 해서 총 자리가 5개 있어요. 이 5개의 자리 중에 하나씩 골라서 들어가 서는 거야. 뒤에 누가 와요? O, P, 3이 와요. 첫 번째 남자애가 5개 중에 하나, 두 번째 남자애는 남은 4개 중에 하나, 그 다음 남자애는 남은 3개 중에 하나. 5 곱하기 4 곱하기 3이니까 5P3 이렇게 생겼다고요. 오케이? 이웃하지 않는다. 그러면 칸막이를 생각하셔야 돼요. 남자와 여자가 교대로 줄 서는 경우가 있으면 그게 4팩 곱하기 3팩. 교대로 줄을 선다는 건 남학생 3명, 여학생 4명이 자기들끼리 줄을 선 다음에 끼워서 서는 경우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이웃하지 않는 거에는 여학생 4명에 남학생이 뭐 이런 식으로 줄 설 수 있잖아. 그럼 이건 교대로 줄 선 게 아니죠. 그죠? 근데 교대로라는 건 남자 여자가 한 번씩 계속 바뀌어야 된다는 거니까 사이사이에 껴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남학생 따로 줄 세우고 여학생 따로 줄 세워서 이렇게 이렇게 톱니바퀴 맞추듯이 이렇게 끼워 맞추면 이렇게 한 가지 경우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오케이? 되죠? 양 끝에 남자가 줄 서는 경우에서는 7명 줄 세울 건데 양쪽 끝에 남학생이 섰으면 좋겠대요. 양쪽 끝에 남자가 온다는 건 남자 3명 있거든요.
일단 뭐 할 거냐면 이거부터 할 거야. 남자 3명 중에 2명을 뽑아서 줄을 세워. 그 다음에 쭉 벌려. 그리고 남아있는 애들 가운데다 줄 세워서 꽂으면 돼요. 오케이? 됐죠? 적어도 한쪽 끝에 남자가 줄 서는 경우의 수. 적어도니까 여사건 생각하는 거고요. 적어도 한쪽 끝에 남자가 온다의 여사건은 뭐예요? 양쪽 끝에 전부 다 여자가 온다. 적어도 한쪽 끝에 남자라는 건 둘 다 남자거나 남자 여자, 여자 남자 이런 이야기니까 전체에서 여자 여자를 빼자는 이야기예요. 물론 진짜 남자 남자, 남자 여자, 여자 남자 찾아서 다 더하셔도 돼요. 근데 그거보다는 전체에서 양쪽 끝에 여학생이 오는 경우를 찾아서 빼는 게 현명하지. 그죠? 그래서 적어도 오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할까요? 요 중에 남자 2명, 여자 2명 뽑아서 교대로 줄 서는 경우. 자리가 없어서 그냥 한 방에 해결했어요. 더 하고 싶은데 칠판이 짧아. 남자 3명, 여자 4명 있어요. 저 중에 남자 2명, 여자 2명 뽑아서 교대로 줄 세우는 경우의 수는 이긴 한데 괜히 이렇게 한 번에 했네. 남자 2명? 가 아니고 2 곱하기 2. 자, 일단 이렇게 가셔야 돼요. 남자 중에 2명 뽑을 거고 여자 중에 2명 뽑을 거야. 그럼 이제 남자 2명, 여자 2명이 됐죠. 얘네들을 줄 세울 거야. 그 줄 세우는 방법이 그냥 일렬로 줄 세울 거야. 그럼 여기다 4팩 이렇게 하시면 되죠. 남자 2명, 여자 2명 뽑아서 남자애들끼리 이웃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3팩 곱하기 2팩 이러면 된다고. 근데 교대로 주셨으면 좋겠어. 그랬잖아. 그럼 어떻게 한다고? 2팩 곱하기 2팩 하고 나서 2를 곱해야죠. 2팩, 2팩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그지? 아까는 인원수가 달랐으니까 꽂히는 경우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인원수가 똑같아지면 이렇게 꼽을 수도 있고 이렇게 꼽을 수도 있잖아요. 경우가 2가지 있다고요. 이렇게 생겼다고요. 곱하기 2는 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남자가 먼저 올래, 여자가 먼저 올래. 그럼 2팩은요? 이거는 남자애들 둘이 줄 서고 여자애들 둘이 줄 서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가 되겠죠. 오케이? 아하. 요거 한 푼 나중에. 헤이. 조합은 말이야. 유형 7번 가겠습니다. 127쪽에. 유형 7번에 제일 밑에 거 871번. 점이 12개 있어요. 너무 좁은가? 크게 그릴까? 자, 첫 번째 문제는 점이 12개 있고요. 요거 가지고 2점 이어서 선분 만들어 볼 거예요. 선분의 개수 몇 개?
선분이잖아. 직선이 아니고. 선분이란 건 끝과 끝이 있기 때문에 요 중에 점 두 개를 고르면 쭉 이어서 선분 될 거라고요. 별로? 됐어? 어떻게 생겼든 점 두 개를 고르면 알아서 선분 하나가 그어지잖아요. 그죠? 그냥 선분의 개수는 12, C2 이렇게 끝나요. 안 물어보겠죠, 그러니까. 쉽잖아. 두 번째 뭐냐면 직선의 개수예요. 이 선분의 개수랑 직선의 개수가 차이가 나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점 3개가 일렬로 서 있다고 봐요. 선분의 개수 몇 개예요? 3개. 3C2니까. 이것도 하나고 이것도 하나고 이것도 하나잖아요. 직선의 개수 몇 개예요? 하나예요. 직선은 끝이 없잖아요. 이렇게 생긴 직선 하나밖에 없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직선의 개수를 세는 방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는 뭐냐면 선분의 개수에서 중복된 거 몇 개인지 일일이 찾아가지고 뺄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중복이 되는 경우는 뭐야? 일직선상에 점이 여러 개 있는 경우가 중복되는 거야. 그죠? 예를 들어서 다시 점이 이렇게 3개 있으면 선분의 개수 3개야. 직선의 개수도 3개야. 일직선상에 없으니까요. 그죠? 그런데 아까처럼 일직선상에 점이 여러 개 있으면 선분이랑 직선은 겹친다고. 그래서 직선의 개수는 어쩔 거다. 일단 선분의 개수를 셀 건데 여기서 뭘 뺀다고? 겹치는 거 뺄 거라고요. 일직선상에 점이 여러 개 있는 경우를 뺄 거야. 첫 번째로 누구부터? 이거부터. 점이 4개 있는 경우. 일직선상에 점이 많으면 4개까지 있을 수 있죠. 점이 4개 있는 경우에 선분은 몇 개예요? 4C2개. 이거 다 겹치는 거야. 하나로. 뺄 거야. 근데 그냥 빼지 않고요. 하나는 남겨놔야 돼요. 직선을 다 빼는 건 아니잖아. 하나가 되는 게 문제인 거지. 이게 몇 세트 있어요? 3세트 있어요. 이렇게. 이게 뺄 거야. 그 다음 일직선상에 점이 3개 있는 경우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거. 얘네들도 겹칠 거 아니야. 그지? 직선으로. 몇 개 있다고요? 3C2개 있다고요. 이거 1개 남겨놓고 다 뺄 거예요. 이거 몇 세트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5, 6, 7, 8개 있어요. 나오겠죠? 이건 안 나오겠지. 이게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됐죠? 그래서 이거 일일이 손으로 세야 되는데 어쩌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뭘 빼는 거라고? 하나의 직선 위에 점이 여러 개 있는 경우를 찾아서 빼는 거라고. 그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많으면 4개까지 있을 수 있으니까 4개 있는 경우 찾아서 빼는 거고 3개 있는 경우 찾아서 빼는 거다 그 얘기예요. 오케이? 하나 더. 삼각형의 개수. 삼각형이 돼야 되니까 기본적으로는 12개 중에 점 3개를 고르면 되죠. 안 되는 경우 있지. 일직선상에 점 3개 있는 경우. 그지? 그럼 얘도 뭐부터 봐야 돼? 점 4개 있는 것부터 봐야죠. 뭐 빼는 거야? 4, C, 3 빼는 거야. 이건 남김없이 다 빼는 거야. 아까는 직선이 하나는 카운팅을 해야 되니까 하나 남겨놓고 뺐지만 이건 다 빼는 거라고요. 몇 세트 있다고 이거? 3세트 있다고요. 또 누구 뺀다고? 3C3 빼야지. 얘도 남김없이 다 빼야 돼요. 이거 몇 세트 있었다고요? 8세트 있었다고요. 이렇게 하시면 삼각형의 개수도 찾을 수 있겠죠.
다시 뭐라고? 반직선 개수는 반직선 개수는 제가 본 적이 없지만 만약에 나오면 점 하나 먼저 골라놓고 그게 출발점이라고 보면 되고 나머지 또 하나 고르시면 되죠. 그건 방향이라고 보면 되죠. 근데 문제는 이게 걔는 너무 노곤한데 그냥 저다가 2배 하면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지. 왜냐면 예를 들어서 이거 4개만 가지고도 생각을 해보면 선분은 6개가 있고요. 직선은 하나거든요. 반직선은 몇 개야? 반직선은 그냥 12, 10수 아니에요? 시작점이 있으니까 구별이 돼서 12, 10수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라고 생각해보면 그지? 예를 들어서 내가 고르기를 이거 2점을 골랐다고 보면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가는 것도 될 수 있고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가는 것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뽑히는 순서는 고려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를 출발점이라고 해서 얘를 먼저 골랐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를 골라도 이거고요. 얘를 골라도 이거예요. 2개가 겹쳐요. 근데 내가 출발점을 이거로 고르잖아? 그럼 3개가 겹쳐요. 노가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가다라고. 반직선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물어보면 이렇게 많이 겹치는구나. 일일이 다 세야 되는구나.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뒤에 가서 보면 함수의 개수 나오는데 이 함수의 개수는 나중에 다음 주에 원순열까지 하고 나서 다시 볼 거예요. 중복조합 하고 나서. 중복조합까지 섞어서 보셔야 되기 때문에 넘어가고 마지막은 대진표예요. 요거까지만 하고 끝냅시다. 9시가 넘어서 미안하지만 토너먼트인데 이 토너먼트 경우의 수를 세는 건 이제 무지성으로 푸는 방법은 팀이 8개 있어요. 월드컵처럼 이렇게 토너먼트를 짠다고 보면 8개의 팀을 배치하는 경우거든요. 근데 이 토너먼트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얘네 둘이 1라운드에 붙는다는 게 중요하지 A, B가 A, B냐 이거랑은 전혀 상관없어요. 똑같은 경우 다 그런 이야기야. 그죠? 그리고 1라운드에서 통과한 애들끼리 붙는 것만 같으면 배열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일종의 모빌 같은 거야. 애기들 누워서 쳐다보는 모빌 있죠. 막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서 제시하는 아이디어는 뭐냐면 위에서부터 쪼개자는 거야. 조편성을 하는 거예요. 8개의 팀을 일단 여기서 가르죠. 4 더하기 4로. 그래서 4개 더하기 4개 조로 분할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 4개의 팀 여기로 내려오면 이거 다시 2개 더하기 2개로 분할이 되죠. 여기도 2개 더하기 2개로 분할이 돼요. 그리고 와서 여기 내려와서 보면 1개 더하기 1개인데 굳이 뭐 1 더하기 1은 분할하고 자식할 것도 없잖아. 그냥 니네 둘이 1라운드 해 이 얘기거든. 그래서 노란색으로 써있는 요것들을 계산하시면 답이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4 더하기 4로 분할하는 경우 수 뭐야? 8C4 곱하기 4C4 곱하기 2팩분의 1이에요. 그 다음 뭐 한다고요? 2 더하기 2 한다고요? 4C2 곱하기 2C2 나누기 2팩. 그 뒤에도 4C2, 2C2 나누기 2팩. 이렇게 하시면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나와요. 결국 계속 조편성을 하는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아까 전에 경우의 수에서 나눗셈 하는 거 그 아이디어를 다시 가지고 차용을 해보자면 결국 8개의 팀을 배열하는 경우잖아요. 이렇게 할 건데 중복되는 경우로 나눌 거야. 그 중복되는 경우라는 건 뭐야? 얘네 둘은 자리를 바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 둘이 자리를 바꿔도 된다는 건 모빌로 따지면 여기죠. 이거 다른 색깔로 하겠다. 여기잖아 여기. 이거 돌려도 돼. 경우가 똑같아. 즉 얘네 둘이 줄 서는 경우는 같은 걸로 취급할 거야. 무시할 거라고요.
얘네 둘도 마찬가지야. 얘네 둘도 마찬가지, 얘네 둘도 마찬가지. 아이고. 야. 이것만 있겠어? 여기도 있어. 여기. 여기도 왼쪽 오른쪽을 돌리면 결국 경우가 달라지지 않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두 개도 이거 통째로 돌리고 이거 통째로 돌려도 되거든. 다시 말해서 얘네와 얘네가 줄 서는 경우도 무시할 거고 얘네와 얘네가 줄 서는 경우도 무시할 거고 제일 마지막에는 여기도 이 덩어리와 이 덩어리가 줄 서는 경우도 무시하는 거예요. 이거 계산하시면 돼요. 둘이 똑같이 나와요. 결론은 이거야. 8팩에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2의 7제곱으로 나누시면 답이 되겠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조금 더 더럽게 생긴 그림 하나만 더 해볼까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이거예요. 조편성 하듯이 해보면 4 더하기 3으로 먼저 쪼개야 되고 그 다음 여기서 2 더하기 2로 쪼개고 여기 2 더하기 1로 쪼개야 돼요. 그래서 요 조편성 하는 것처럼 계산해도 답이 나올 거거든요. 근데 이거 입장에서 보자면 뭐라고? 7개를 배열하니까 7팩이야. 나눌 때 줄 서는 거 몇 개 있어요? 여기 돌려도 되죠. 하나, 둘, 셋, 넷. 안 돼요. 안 돼요. 이렇게 생겼다고요. 이 팩이 4개 올 거니까. 여기가 안 되는 이유는 여기를 돌려버리면 앞에 5번째, 6번째 줄 서 있는 애가 1라운드를 뛰어야 되는데 여기를 돌리면 6번째, 7번째가 1라운드를 뛰어야 되잖아요. 달라진다고 모양이. 그죠? 그래서 안 된다고요. 대칭이 아니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긴 돌리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도 돌리면 안 되고요. 대칭이면 무조건 해당돼요. 대칭이면 돌려도 되죠. 말했잖아요. 이 덩어리와 이 덩어리는 자리가 바뀌어도 돼요. 자리가 바뀌어도 된다는 건 이런 얘기야. A, B, C, D 이렇게 줄 서 있는 거랑 뭐 B, A, C, D 줄 서 있는 경우 같은 건데 그것뿐만 아니라 C, D, A, B 이렇게 줄 서 있는 것도 같은 거라고요. C, D가 1라운드, A, B가 1라운드 이긴 애들끼리 2라운드 이 얘기잖아.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빌 입장에서 보면 좌우로 대칭인 애들끼리 돌릴 수 있다. 걔네 둘이 줄 서는 경우는 무시할 거야로 이 팩이 몇 개의 분모에 들어가는지를 생각하시면 좀 더 빠르게 찾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부랴부랴 1학년 복습을 했고요. 별거 아니지만 풀어보실 게 많아요. 그리고 좀 특별한 순열과 조합에 대해서 다음 주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을 겁니다.